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보험업계의 거물이죠. 프로그레시브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바로 CEO 수잔 그리피스의 질의응답 시간 발언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실적 숫자 너머에 있는 이 CEO가 직접 밝힌 시장 진단, 또 미래 전략 이런 걸 통해서요. 회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CEO의 생생한 답변 속에서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 또 우선순위 이런 걸 읽어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발표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에 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면 그 숨겨진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프로그레시브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CEO 발언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바로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경쟁 때문에 정책 성장률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랑 광고는 계속 이렇게 막 쏟아 부을 거냐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여기에 CEO는 어떻게 답했나요? 혹시 좀 방어적이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상당히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핵심은 판매당 비용, 그러니까 코스트 퍼 세일 관리에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아, 판매당 비용이요? 네, 매달 광고 효율성을 아주 철저히 분석해서 이 비용이 회사가 설정한 목표 확보 비용, 그거보다 낮게만 유지된다면 성장을 위해서라면 광고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 마치 그 효율 좋은 엔진 달린 경주차처럼 연료, 그러니까 광고비가 제값을 하는 한 계속 달리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이것도 강조했죠. 맞습니다. 일부 광고는 뭐 미리 계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그 경매 방식을 활용한다고 해요. 아, 경매 방식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경쟁이 너무 과열된다거나 아니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지출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통제 가능한 성장? 네. 즉 무조건 속도만 내는 게 아니고 이 효율이라는 브레이크를 딱 쥐고 가속 페달을 밟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성장이겠나요?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가능한 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광고는 그 목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경쟁 심화요? 오히려 이제 진짜 재미가 시작될 때다.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재미가 시작될 때라니 이야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그럼 그 성장의 구체적인 동력은 어디서 찾고 있는 걸까요? 뭔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공격적인 요율 인상으로 이미 큰 성장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로빈슨이라고 불리는 고객층을 딱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로빈슨 고객층이요? 그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여러 대의 자동차 보험이랑 주택보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가입하는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좀 높은 가구를 의미합니다. 아, 번들 고객 같은 거군요. 그렇죠. 프로그레시브는 이 시장 규모를 무려 2,300억 달러로 보고 있더라고요. 와, 2,300억 달러요? 네. 근데 아직 자신들의 점유율은 낮다고 봐요. 그래서 공략할 여지가 아주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는 가격에 좀 민감한 센즈 고객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좀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로빈슨을 핵심 타겟으로 삼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빈슨 고객을 잡기 위한 핵심 열쇠는 뭘까요?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택보험 사업의 중요성이 확 부각되는 거죠. 아하, CEO는 현재 프로그레시브의 주택보험 사업이 불과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어필했어요. 과거에 손실 보던 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킨 비결로 5가지 청사진, 이걸 언급했죠. 5가지 청사진? 네, 구체적으로는 요율 인상, 상품 세분화 개선, 비용 분담 구조 도입, 그리고 특정 상품, DP3라고 하는데 이거 판매 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체질을 완전히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네요. 그 결과가 그럼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주택보험의 연간 합산 비율, 컴바인드 레이쇼라고 하죠. 이게 약 7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78%요?
굉장히 낮은데요? 네, 물론 여기에는 뭐 일회성 요인, 그러니까 준비금 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폭풍 피해가 적었던 영향,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 그렇군요. 그래도 과거랑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개선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신규 사업 준비 성장, 뉴 비즈니스 레디니스 그로스 프레임워크 이걸 가동해서 약 33개 주에서 주택보험을 포함한 번들 상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반을 다졌으니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 맞습니다. 탄탄해진 주택보험을 발판 삼아서 로빈슨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의 강점은 계속 가져가면서 개선된 주택보험으로 이제 날개를 달아서 고가치 고객층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전략 변화인데요.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 그 새로운 상품 모델 버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동차 보험 8.9, 9.0, 주택보험 5.0.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기도 하고요. 이런 버전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그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점을 CEO가 강조했습니다. 2016년경부터 의도적으로 이 모델 업데이트 주기를 좀 단축해왔다고 하는데요. 아, 의도적으로요? 왜죠? 그 이유는 더 많은 변수를 반영해서 예측력을 높이고 보험료 책정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손해 발생 가능성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로빈슨 같은 특정 고객 그룹을 더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는데 이걸 활용하는 거죠. 아, 더 세분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각 업데이트마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도 했죠. 단순히 정교화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개인화 보험 담당 사장의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목표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데이터랑 복잡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보험료와 실제 위험, 리스크 간의 일치도를 극대화하는 것. 이건 결국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성 확보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보장이나 기능을 선보이는 겁니다.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되었을까요?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8.9 버전에서는 차량의 기계적 고정을 보장하는 Progressive Vehicle Protection 같은 새로운 특약을 선보였고요. 9.0 버전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임차인 보험, Renters Insurance라고 하죠. 이걸 아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 임차인 보험 추가 기능이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점이 흥미로우신가요? 그게 임차인 보험을 일종의 미끼 상품 혹은 관문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좀 보여요. 아, 미끼 상품이요? 네, 비교적 보험 가입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고객들이 쉽게 임차인 보험을 접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나중에 주택보험이나 다른 상품까지 가입하는 다중상품 고객, 그러니까 미래의 로빈슨 후보로 미리 좀 확보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기술 업데이트가 단순히 기능 개선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고객 확보 전략과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기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게 보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변수인데 CEO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낙관적일까요? 아니면 신중할까요? 탐하게 현실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이미 2012년부터 이 기술의 잠재적 영향을 주시해왔다고 해요. 2012년부터요? 꽤 오래됐네요. 네. 기본적으로 차량이 더 안전해지는 건 사회 전체에 좋은 일이고 이런 안전성 향상은 당연히 보험료 책정 모델에도 반영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미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네, ADS. 네. 그거 장착 차량에 대해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언제 올지, 또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이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2012년에 했던 예측이 지금 보면 좀 빗나갔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 시점이나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그레시브의 대응 전략이 자율주행이 언제 올까 이걸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시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면요? 핵심은
설령 먼 미래에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돼서 자동차 보험 시장 자체가 좀 축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회사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있다는 거죠. 아, 다각화. 네, CEO가 언급한 실행, 확장, 탐색, execute, expand, explore라는 3단계 성장 전략, 3 호리존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3단계 전략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행, execute는 현재 주력 사업인 개인 자동차 보험의 경쟁 우위를 지키고 강화하는 단계고요. 네, 핵심 사업. 확장은 상업용 차량 보험이나 아까 강조했던 주택보험처럼 이미 역량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인접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가는 단계입니다. 영역 확대군요. 그리고 마지막 탐색, 익스플로어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미래 먹거리 탐색. 그렇죠. 즉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외에도 든든한 성장 발판들을 미리 여러 개 마련해두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한 CEO의 진단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고객들이 보험사를 자주 옮겨 다니는 쇼핑 현상이 늘었고 그 결과 개별 보험 계약의 유지 기간, PLE라고 하죠. Policy Life Expectancy. 이게 좀 짧아졌다는 점을 인정했죠. 네, 고객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CEO가 제시한 해석이 아주 재미있어요. 어떤 해석이었죠? 개별 보험 계약의 유지 기간은 줄었지만 가구 단위의 유지 기간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계약 유지 기간과 가구 유지 기간? 그 차이가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기존에 가입했던 프로그레시브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더 낮은 보험료가 책정된 프로그레시브의 신규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같은 회사 내에서요? 네. 통계상으로는 기존 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생긴 거니까 PLE 수치는 나빠지죠. 하지만 가구 전체로 보면 이 고객은 여전히 프로그레시브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객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엔 다시 프로그레시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가격 비교는 활발히 하더라도 프로그레시브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충성도나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를 주는 거죠. 네네. 더 나아가서 만약 고객이 쇼핑 끝에 프로그레시브를 완전히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간다면 그건 오히려 경쟁사에게 역선택의 위험을 안겨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역선택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는 자신들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정교한 분석 모델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화된 가격 책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 우리 가격이 제일 정확하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 어떤 고객이 프로그레시브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을 찾아 다른 회사로 옮겨갔다면 그 고객은 평균보다 높은 사고 위험을 가진 고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우. 즉, 우리 가격이 가장 정확하니까 우리보다 싸게 받는 회사는 손해볼 각오해야 할 걸.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죠.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자, 그럼 자본 운용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네, CEO는 잉여 자본 활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네, 성장 투자. 두 번째는 주가가 회사가 생각하는 내재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배당입니다. 아, 배당이 세 번째군요. 지급하는 정해진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이익 공유 개인 쉐어 기반의 공식이 있었는데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재투자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 공식을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공식을 없앴군요. 네. 앞으로도 특정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의 성장 단계나 절벽, 자본 상황을 경험적으로 고려해서 이사회가 유연하게 배당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자본은 매우 튼튼한 상태이고 주주환원에 대해 이사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는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10b5-1 계획을 가동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M&A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자본력도 좋아졌으니까 좀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M&A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랄까 묻지마식 인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하하, 그렇죠. 과거 주택보험 강화를 위해서 인수한 ASI, 지금은 프로그레시브 홈이죠. 그리고 상업용 보험 역량 확보를 위해 인수한 프로텍티브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있을 때만 M&A 카드를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강조한 것이 인수 대상 기업과의 문화적 적합성, 그러니까 컬처핏이고요. 컬처핏 중요하죠. 네. 그리고 실제 시너지 창출 가능성, 이걸 중요하게 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핵심 사업인 개인 자동차 보험 같은 분야는 M&A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EO는 개인 자동차 보험처럼 이미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핵심 사업 영역은 M&A를 통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시장 점유율을 사오기보다는 자체적인 유기적 성장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유기적 성장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따라서 M&A는 주로 기존 사업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상업용 보험처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주제는 플로리다 시장입니다. 유독 플로리다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특히 최근 플로리다에서 시행된 법 개정, 소위 불법 행위 개혁, 토트 리폼, 법안, HB 837의 영향에 대한 CEO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CEO는 이 법 개정 HB 837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 긍정적으로요? 네, 이 법이 뭐냐면 과실 비율이 50%를 넘는 운전자의 소송 제기를 좀 어렵게 하고 변호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임료를 부풀리는 관행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플로리다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실제로 프로그레시브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플로리다에서 사고 처리 비용, 러스 커스트라고 하죠.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했고 소송 건수 자체도 무려 60%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와, 60%나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법 개정으로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 반대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보험사들도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 테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CEO 역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플로리다 시장 경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죠. 프로그레시브는 오랫동안 플로리다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강자이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중요한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택보험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플로리다에서의 성장을 여전히 의도적으로 좀 조절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무래도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니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프로그레시브 CEO는 경쟁 심화라는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교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또 명확한 성장 전략이라는 서핑보드를 타고 이 파도를 넘을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로빈슨 고객층 공략이나 기술 혁신, 또 자율주행 시대 대비 같은 장기적인 시야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렇습니다. CEO의 발언 곳곳에서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쟁 심화를 재미가 시작될 때라고 표현하는 자신감은 단순히 허언이 아니라 자사가 축적한 데이터와 분석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플로리다 법 개정 사례처럼 외부 환경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려는 적극성 또한 눈에 띄고요. 이런 프로그레시브의 전략 방향은 여러분이 보험 상품을 비교하시거나 관련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그레시브 CEO의 목소리를 통해서 회사의 속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프로그레시브가 이토록 자신하는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의 힘이 미래 보험 시장의 경쟁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격차는 단순히 보험료의 차이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